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2,826억 원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0.39% 상승했습니다. 2,633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0.46% 개인만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 그렇게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773포인트, 770선을 일단 사수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앞서 민수 아나운서가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올라가기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걸 잘 골라보고 그 안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잘 컨택을 해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목팀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모처럼 오늘 외국인이 시장에서 좀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주평은 닐리리야 니냐뇨입니다. 네, 아주 그냥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처럼의 시장이 좀 흘러가 준다면 매매하기엔 너무나 좋은 장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의 차이뿐인 거지 시장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한 줄 평에 많은 분들이 좀 노래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매니저님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또 준비를 해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은 어떤 걸까요?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는 아니고요.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듣는 외국인들한테 알아들어야 되니까 하이, 롱타임 노씨. 오랫동안 못 봤다. 간만에 봤구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8월부터 뭐 거의 2달 넘게 12조 이상 매도를 했다가 이제 10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3개월 차도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제 뭐 엔캐리 청산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또 이제 중국으로 또 몰려가면서 빠져나가고 또 이제 20일 이상 또 22일, 뭐 23일 동안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물론 오늘도 삼성전자 팔았지만은 맞아요. 2,900억, 3,000억 정도 코스닥 매도를 했지만은 2,000억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청산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도세도 줄어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팔 만큼 팔았고 다시 바이 코리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물론 뭐 그 공매도를 개시하고 아직까지 금투세 관련해서 결정된 게 없지만 빠르게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더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나노, 하이, 롱타임 노씨 외국인들을 반기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어데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방향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로서 많이들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이 갑자기 또 들어왔고 또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또 발 맞춰서 또 북한이 오늘 또 특정 도로에 대해서 폭발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항상 강조했던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재건주들이 오늘은 또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또 빨간불 어떻게 보면 방어를 잘해줬고 그 와중에서도 재건과 또 반대 성향을 갖고 있었던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시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금력들이 쏠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데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데트. 자, 그런데 뭐 최근에 러시아 홍해 이슈도 있고요. 북한도 도발을 계속하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뭔가 또 트럼프 어데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방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분명히 시장을 떨어뜨려서 방산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이 방산주들도 오늘 반짝했단 말이에요. 네. 스페코, 빅텍도 이런 시장이어서 북한이 만약에 이게 예상치도 못한 큰 도발이거든요. 이게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쏘는 거야 아니라 아예 우리라고에 대한 단절하기 위해서 폭발했다라는 거는 뭐 장사정포도 전방 배치
예상치 않은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악재적인 요인을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너네는 그러려니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김정은이 그런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네들은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트럼프 쪽 항상 이게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일환을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의심이 가고 있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대선도 앞서서 민주당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발 맞춰서 또 그 전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오는 것처럼 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계속 어떻게 분위기를 흐리는 조성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좀 기세를 잡아가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2차 전지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2차 전지만 빼고 올라갔거든요. 이에 대한 좀 대응 전략,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좋다 했는데 이번 주 되니까 좀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에서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으나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약 전기차 100만 대분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때문에 2차 전지 내일 시세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6%가량 상승을 했고 간밤 테슬라도 이 로보택시 출시 이후 하락의 꼬리를 끊어냈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이 2차 전지로 이동을 했고 다시 2차 전지의 수급이 반도체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정된 수급 안에서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자, 먼저 LG에너지솔루션 포드에 이제 100만 대분 배터리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조 이상, 일각에서는 일각 신문 보도에서는 13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와 뭐 지난주에는 벤츠 호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구간에 잘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성 재료가 없던 상황에서 나와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던 LG엔솔의 공시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나타났던 수주 공시를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 평균 매출액이 한 10% 안팎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거를 27년도 결국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내후 3년 뒤로 따져봤을 때는 한 5% 정도의 연 매출 정도에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또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LG엔솔이 지금 시간에 좀 올라갔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준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LG엔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수주 공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었고 다만 주가는 이제 오늘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래에서 더 깨지지 않고 그나마 반등을 좀 시대해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아직 매도가 크게 안 나갔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왔던 게 조금 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수급들이 최근에 올라갔냐면 삼성바이오 쪽에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가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SK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LG엔솔을 팔아서 샀다는 건데 사실 지금 오늘 나왔던 LG엔솔의 내용은 굉장히 큰 호재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지금 당장 업황적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2년 뒤와 3년 뒤에 납품할 게 있는 거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LG엔솔에 대한 모습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LG엔솔은 사실 지금에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 상태에서 반등을 좀 꾸준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으로 세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44만 원대와 4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도 사실 크게 올라가다가
약간 끊겼죠.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테슬라가 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던지 아니면 뭔가 자율주행이 잘 만들어져서 실제 판매량이 올라와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 번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은 다들 전기차 가격이 더 다운될 것 같다. 향후에는 지금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똑같아질 것 같다. 결국은 그때까지 가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업황의 턴을 하려면 이제 판매량 자체가 올라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실적이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확인이 된 게 있으니까 더 빠지기보다는 하단에 막혀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관련 쪽 종목들은 대형주보단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전고체나 아니면 4680 캔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LG인솔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장 끝날 때쯤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었냐면 현대차가 이제 GV90에다가 삼성 SDI 배터리를 달 거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SK 온을 달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SK 온이 아닌 삼성 SDI 쪽 달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4680 관련된 것과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남아져 있는 회사들인 거라서 SK까지 더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 LG인솔과 관련된 2차 전지 안에서의 테마 종목들 아니면 삼성 SDI 안에서 관련된 테마 종목들로 보시는 게 맞지 뭔가 비중을 지금들에서 좀 많이 태워가기에는 너무 좀 시간 비용, 좀 기회 비용이 그쵸. 좀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하단은 좀 막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치, 뭐 캐즘의 영향도 있겠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재료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지난주 우리가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랑 또 이번 주 들어오면 또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난주까지는 이제는 좀 괜찮은 시기가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도 11%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확실히 잠깐 올랐지만 조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나 아직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지금 수급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가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2차 전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 올라가고 있을 때 반도체의 수급이 그 당시에는 바이오랑 그리고 2차 전지의 분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오늘 반도체 좋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시 바이오는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2차 전지의 수급이 지금 다시 반도체로 돌아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2차 전지는 당분간 오르긴 좀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완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수급이 줄어서 차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자동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동할 텐데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제한적인 그런 자금 안에서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담아놔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또 2차 전지도 갈 것 같은데 지금 담을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먼저 갈 것이냐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면서 하루는 2차 전지 또 하루는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수급 차이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내가 조금 더 섹터에 대해서 치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담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팔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그냥 믿고 담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2차 전지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난 거의 한 2주 연속, 2주, 3주 연속으로 40% 가까이 올라왔을 때도 그만큼 올라왔을 때 반도체가 연일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2차 전지가 빠졌을 때 오히려 반도체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2차 전지 사신 분들은 2차 전지 물려 있어가지고 아마 손절하고 또 반도체로 또 올라가니까 반도체로 또 갈아타고 또 반도체가 조정받아서 또 내려오니까 거기도 손절하고 2차 전지가 가니까 또 이렇게 갈아타고 그쵸.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은 계좌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내가
담아내고 있다라는 게 2차 전지든 반도체라든지 지금부터 담아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매수하는 순간부터는 난 이거 묻어두고 가겠다라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끌고 가야 될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가 이번 4분기 전까지는 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거의 1년 내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수급이 맞아요.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빠져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자연적으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좀 올라갈 거고 계속적으로 그 연속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2차 전지는 일단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그렇기 리스크가 때문에 아직은- 대선으로서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뭐 2차 전지도 반도체든 지금 자리에서 바닥권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 사계절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처럼 2차 전지는 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들어가도 좀 괜찮은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자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 수급을 뺄 건지 아니면 바이오 수급을 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김우태 매니저님 계속해서 보자면 바이오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혹시 지금 바이오가 너무 철옹성 같이 강하긴 해요. 근데 바이오 수급이 빠지고 반도체 2차 전지 두 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나 2차 전지요? 네. 바이오가 수급이 빠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바이오가 수급이 바이오 빠질 수급이 겁니다. 빠져서 네, 바이오가 반도체와 2차 빠져서 전지가 올라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같이 갑니다. 음. 대신에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는 같이 못 가요.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도 같이 못 갑니다. 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는 같은 그런 코스닥 시장에서 남아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코스피를 좀 대표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코스피 하나 올라가고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거,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냐 제약바이오냐가 좀 될 것도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은 따로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가면은 뭐 반도체랑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2차 전지만 가고 반도체, 바이오 다 빠졌고요. 네. 반도체, 바이오 가면 2차 전지가 빠졌고 그렇던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시총의 그 상위권이 이제 바이오를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바이오 이제 2차 전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못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요번에 뭐 13조 정도의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포드가 상용차가 강하거든요. 트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13조 수주이기 때문에 호재가 아닌가. 이게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39만 원 무너졌는데 오늘 40만 원까지 종가에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이 재료인데 잘 뜯어보면 두 개의 계약권이 2026년부터 30년, 2027년부터 30년. 내년도 아니고요. 내후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0년까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튀르키예 공장을 준공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수주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으로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제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이고 오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약한 건 왜 약했지? 아무리 이주를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하고 바이오가 강하니까 2차 전지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악재가 보면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안 알려져 있지만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노스볼트 스웨덴 2차 전지가 이제 파산을 했어요.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갑자기 10몇 프로서 빠졌던 적이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캐즘의 영향이고 요 영향이 이제 스웨덴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자금을 확보 못하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제 자금 조달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은 자회사랑 합병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장이 좋았을 때 코스닥 상장 랠릴 때 이제 증자를 해서 자금 확보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건질 수 있으나 자금 확보 못한 기업들은 지금 현재 스웨덴의 노스볼트처럼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약한 게 아닌가. 또 하나가 이제 금양의 기장 공장도 지금 현재 공장 그쵸? 이제 준공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금양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증자를 하면 주가에는 더 악영향이고 한동안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도 좀
따로 띄워놓고 보시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바이오 쪽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채팅창에서는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읽어보면은 사계절님께서 조금 더 가더라도 미 선거 때 트럼프 된다면 2차 전지에 태풍이 한번 올 듯해요.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도 대선 끝나고 보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이 엔솔 기사가 어떻게 작용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대선이 끝나고 2차 전지를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2차 전지는 또 투자할 만한 옵션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네.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와 또 트럼프와 굉장히 지금 친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관련해서 약간은 좀 크게 뭔가 정책적으로 바뀌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RSI 그리고 그 IR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법안을 뭐 폐지하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투표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라서 그 법안까지는 완전히 다 건드리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거냐 결국은 수요인 거기 때문에 또 중국도 또 잘 봐야 될 게 중국에서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올라왔다만 확인만 돼도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본다면 미 대선이 오히려 이벤트 악재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놓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더 윈도우님께서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2차 전지에 태풍이 불기할까요? 라는 채팅창도 지금 윈도우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 저 생각은 이런 생각도 맞기는 한데 이게 왠지 트럼프, 테슬라만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테슬라만 좋아도 테슬라만한테 우리가 납품을 꽤나 많이 하기 때문에 아. 테슬라만 좋아져도 우리나라 2차 전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서 테슬라만 좋아져도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실제로 잘만 풀려가지고 테슬라 판매를 한번 올라가줘도 국내 전기차들이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만 잘 팔려줘도 결국은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모멘텀 보게 되면 테슬라가 잘 팔려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국내가 같은 종목 때 올라갔다라는 점 본다면 테슬라만 잘 팔려도 일단은 전기차가 잘 팔리기만 해도 해보자라고 본다면은 저는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테슬라만 잘 팔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긴 우리나라에 또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묶여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는 또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시기를 조금 미뤄서 2차 전지를 본다면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한다면 어느 쪽이 되게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셀에서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금 급락이 나왔긴 했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포함된 소재 쪽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이 시기에 또 장비를 봐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저 셋 중에 지금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으세요? 대선 끝나고 셀 소재 장비 중에서요? 네. 저는 셀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건가요? 네, 다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서 괜찮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일단 셀이 워낙에 또 먼저 올라갈 것으로 그쵸. 보이고요. 네, 셀이 먼저 움직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이 또 갈 거고 소재 쪽이 가면은 그 다음에 장비 쪽이 갈 거고 이게 순환매적으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뭘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에다 납품하고 있고 그 납품이 수주를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그 납품하고 같이 연계되거나 아니면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게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또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는 셀 소재 장비 저 순서대로 일단 우선순위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에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제 종목으로 이야기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 소재 장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는 약간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종목은 꼭 있죠. 저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정 시 이제 매수를 담아야 되고 LG 화학도 담아야 되는데 저는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제 원통형 46파이 시장이 개화했거든요. 12월 달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양산을 할 거고 아마도 지금 이제 뭐 포드에다가 상용 트럭에다 납품한다면 에너지 출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통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46파이가 시작하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이제 리벳 장비, 조립 장비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KNS입니다. 거기에다가 CID라고 이제 과전류를 막는 게 이제 46파이는 21700은 위에만 들어가는데 46파이는 위아래 들어가거든요. 왜만큼 그만큼 과전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품을 납품할 게 KNS고 오늘 시간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그거고요. LG 내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할 거고 삼성 SDI라든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다 납품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하고 있고 곧 46파이 관련해서 삼성 SDI도 곧 양산 준비 중이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46파이 시장이 지금 개화하고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NS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열 관련해서 자동차 이제 배터리 안전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열 폭주 차단 패드를 만드는 나노팀을 저는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가 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안전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났을 때 열 차단 패드를 이제 2mm 두께로 이제 15분까지 열 차단, 열 폭주를 차단하는 패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삼성, 현대차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BMW나 일본의 덴소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나노팀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게 4분기부터 납품할 거니까 실적도 4분기부터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KNS와 나노팀 두 종목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배터리 종목들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대형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대장 종목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번에 뭐 삼성 바이오처럼 세게 올라가서 추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의 배터리 종목들은 단지 그냥 테마성으로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테마 종목으로 본다면 LG엔솔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나라 M&D라고 보고 있고요. 나라 M&D 같은 경우는 나라 MT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따른 지금 LG전자가 나라 M&D 이대주주에 있고 LG전자랑 나라 M&D가 합작으로 해서 만든 게 나라 MT이 있습니다. 그 나라 MT이 LG엔솔의 배터리 팩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봤을 때 LG엔솔에서의 수혜는 나라 M&D가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가터치라고 있는데요. 메가터치는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배터리 쪽도 있는데 테스트 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배터리 3사 안에서 테스트 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점유율을 지금 이 종목 혼자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실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장 먼저 좋아질 수 있는 건 결국은 메가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LG엔솔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4680에서도의 이슈가 메가터치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투자를 한다면 대형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현재 이가람 매니저는 2차 전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테마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서 종목은 나라 M&D와 메가터치입니다. 이런 종목인 만큼 이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내일 좀 반응이 나올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 M&D, 메가터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도 뭐 KNS를 가지고 왔었는데 KNS가 이제 조기진 매니저가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TCCST를 봐야 되는데 TCCST. 역시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가람 매니저 방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면은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데 사실 그 2023년도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올라갔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때 TCC 스틸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같이 가진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가냐면은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 작년까지는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막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올라가니까는 그때 소재가 같이 맞춰서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슬슬 차트를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니켈 도금 강판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TCC도 있고 이제 동국산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차이에서 기술력으로 보나 기업으로보다 TCC 스틸이 월등하게 더 크다라고 보고 아직은 LG 엔솔하고 삼성 SDI
불리하게 납품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소재로 필요한 니켈 도금 강판을 가지고 있는 TCC 스틸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만약에 지금에서 올라갔다가 LG 엔솔하고 삼성 SDI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못 사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TCC 스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NS와 TCC 스틸까지 살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드디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시장 봤을 때는 블루엠텍을 봤거든요. 블루엠텍이 한 2%대 움직임이 있길래 좀 뭔가 이도저도 아니구나. 확실히 뭔가 세론인 듯 아닌 듯 했으나 와, 오후장 들어서 블루엠텍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종가 25% 상승을 했고요. 애니젠, 샤페론, D&D 파마텍, 올릭스 모든 종목들 거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제 GLP-1을 다루고 있는 관련주들 펩트론이 5%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까지도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주들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 자,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상승 좀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올랐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니면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좀 들었나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야, 저는 보겠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루엠텍을 또 봐야 되는데 다들 블루엠텍에 대해서 이거 비만 치료제 나오면 세론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걱정을 했죠. 했을 때 저희가 네. 그때 했던 게 이게 얘네들이 위고비만 납품하는 게 아니다. 위고비가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타겟으로서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분명히 블루엠텍과에 대한 컨택이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삭센다를 했었고 위고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약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약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내 유일하게 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의약품에 대한 쿠팡이 될 수 있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네. 블루엠텍이 세론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이번에 위고비가 워낙에 또 많이 팔릴 것 같은 기대감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25% 올라갔고 시간에서도 또 거의 상한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유통업종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원래 이제 위고비에 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을 보면 줄릭 파마 코리아라는 이제 그 그쵸.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업도 있지만 이 블루엠텍도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또 판매하기 때문에 이 위고비에 대한 판매가 아직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없어서 못 판다는 정도에 대해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블루엠텍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상승하고 나서부터 다른 제약바이 올라갔을 때만큼보다도 못 올라갔던 게 지금 블루엠텍이에요. 물론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고 제약바이오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위고비에 대한 그 수혜만으로도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앞으로 향후 나올 수 있는 백신 치료제라든지 이런 기타 의약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같이 보면은 지금은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마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GLP-1에 대한 국내 경구용 치료제들도 그쵸.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위고비가 맞는 주사형 투여 방식이지만은 이게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로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비만에 대한 효과도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블루엠텍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지금 25%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뭐 시간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김우태 매니저님 이 블루엠텍을 내일 시장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시장 보면은 비싼 주식이 더 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사도 되지 않을까? 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은 저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다른 제약 바이오가 거의 한 각도 자체가 뭐 70도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제 막 상승해서 올라와 줬고 이평선을 깨지 않은 자리에서 이탈했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회귀현상으로서 이평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근데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봤자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올라와 봤자 그래봤자 27,500원, 700원, 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일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뭐 다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막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일 또 장중에 갑자기 또 쏴버리면 또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손절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라면은 잡아도 된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아도 된다. 내일 시장 블루엠텍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지금 목 상태 좀?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요. 예. 네, 빨리 이 건강, 이 감기가 나았는데 네. 마른 기침이 계속 지금 아들이 얘기하는데 한 달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는데 저도 지난주에 감기로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랬는데 주사 한 방, 엉덩이 주사 하나 맞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네, 2번 맞았습니다. 내일 그러세요? 가서 한 번 더 예. 맞겠습니다. 네, 제가 회복력이 좀 좋았던 걸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는 블루엠텍 내일 사도 괜찮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내일 매매해도 봤다는데 내일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분들은 의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8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러는데 네. 제 친구는 20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마다 한도가 저는 2개라고 생각했는데 20개를 주문했는데 그 20개를 얼마에 팔 거냐라고 네. 하는데 80만 원 아니더라고요. 더 싸게 하고 또 약국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이제 풀릴 텐데 지금은 이제 주문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요게 한 60에서 70 아니면 높게는 80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싸게 하는 데는 단골은 55만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5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맞으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번씩 4번을 맞을 수 있는 키트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병원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하면서 세트로 파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다른 거랑 같이 해라. 다른 주사랑 보톡스랑 같이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세일즈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통회사라든지 그 외에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어렵게 보는 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제를 맞았을 때 보면은 팍스로비드를 맞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주가를 많이 올랐어요. 결국에는 코로나 검사, 그 다음에 진단키트는 호황이었지만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는 미국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화이자를 맞고 결국에는 모더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백신, RNA 기반에서 해외에다가 거의 이제 자리를 내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고비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제 싹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하루에 맞았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이든 뭐든 이제,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 이제 마운자로의 새로운 뭐 이름이 이제 제파운드로 들어올 텐데, 그게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는 주가만 올라갔지,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맞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연구 개발하는 거는 이제 연구비만 들어가고 돈은 못 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론에 대한 좀 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하도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는 조기준 매니저님 걱정하는 댓글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니님께서 조기준 매니저님 껌 씹으면 기침이 안 나온다. 침이 계속 나와서 목이 건조해지질 않거든요. 과학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껌 씹는 거 그리고 추가로 생강즙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 사탕을 먹으면 되는데 사탕을 또 방송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스럽게 사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사탕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끼부리는 김현진님께서도 이제 목캔디, 사탕 이런 거 좀 드시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기침 많이 하고 방송하는 입장에서 봤더니 기침 안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목에 손상을 좀 줘가지고 차라리 다른 아픔을 좀 안 오게 하는 게 나아서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한테 바로 제가 발언권을 한번 드렸고 소용이 없네요. 네, 조기준 매니저 잠깐 쉬실 때 저희가 목캔디 한번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좀 연속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연속성은 저는 좀 더 보일 걸로 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일라이 릴리 자체가 전혀 꺾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가 꺾여야만 이제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에서 뭔가 본다면 비만 치료제보다는 그냥 다른 거를 한번 보는 게 더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본다면 그냥 피부 미용 쪽이나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똑같이 아마 미국에서도 잘 났던 게 비만 치료제가 잘 나갔다 보니까 그 다음 잘 팔린 게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거, 보톡스나 아니면 레깅스가 잘 팔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처진 피부를 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나 아니면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아마 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아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걔가 완성되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레깅스가 한 번 더 열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레깅스 아니면 이제 피부 미용 쪽 지금 상태에서 약간 보톡스 쪽으로 본다면 휴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되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휴재 아니면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은 3분기 실적도 컨센 상회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저는 다른 쪽에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가 들어왔고 이제 다양한 좀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졌습니다. 뭐 이제 살 빠지고요. 우리가 피부가 처지니까 피부 미용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레깅스. 더 나아가서 여름에 이제 뭐 수영복 매출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처음에 저 이가람 매니저 얘기 들었을 때 네. 와 저거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거다. 네. 이가람 매니저 진짜 똑똑하다 네. 했는데 예. 비만 치료제 맞으면 바로 살 빠지나요? 바로 살 빠진 거 아니에요? 바로 빠져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뭐 그게 이제 한두 달 만에 20% 정도 빠집니다. 20%요? 네, 이제 20%, 15%에서 20% 빠지는데 문제는 그 끊으면 30% 찝니다. 네, 뭐 요요현상이 심하게 요요가 좀 나오죠. 요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레깅스라든지 피부 그쵸. 미용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직방으로 효과가 있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살 빠지니까는 이제 옷도 네. 사입고 이제 새로 할 텐데 이게 바로 빠지는 효과가 있다면은 네. 뭐 그런 쪽으로 피부 미용이라든지 레깅스 이제 판매 의료업도 괜찮은데 이게 또 만약에 그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게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 레깅스가 판매가 지금보다도 나중에 또 실적 여름철에서 더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 빠지면은 제가 사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싹센다랑 마운저라가 어떤 버전이냐면 이게 GLP-1을 맞으면은 네. 위 운동을 멈추는 거예요. 위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위암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위 속에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위복 싹센다를 맞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부룩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더부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식사량을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한두 달 만에 체중 감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맞아가지고 살이 빠져? 그 다음 뭐가 좋아지지? 그럼 당연히 피부 쪽 관리하겠네? 그렇죠.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토리로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약간 꾸면서 가는 게 주식인 거니까 네.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태 매니저님은 조금 비관적으로 본 거죠? 비관적이 아니라 예.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저는 이가람 매니저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머스크도 살 엄청 감량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제가 기사를 봤을 때 비만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피부 미용 쪽으로 그리고 의류, 레깅스 쪽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 여기 다시 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보톡스 쪽, 보툴리눔이라고 하죠. 이제 그쪽으로 가보자면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대로 사고는 싶어요. 그런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면 살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려오면 살까보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봐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라면 그냥 지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휴재 같은 경우가 이미 승소가 나왔기 때문에 휴재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휴재를 사기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종목이 많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뭐 대웅제약은 사실 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대웅제약 또한 3분기 시작에 좀 발표가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뭐 대웅제약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은 휴메디스라고도 있습니다. 휴메디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약간 지금 다른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네.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약간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게 히온스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약간 주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지금 장세가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해서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와 관련된 종목도 피부 미용 쪽에서 준비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본에다가는 쪽인지. 제가 비만 치료 쪽만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피부 미용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탑픽은 당연히 휴젤이고요. 탑픽은 휴젤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선호주를 말씀드리자면은 대웅제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눔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 휴젤과 대웅제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은 그래도 비만 치료제로 꼽으실 것 같고 블루엠텍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항상 대장을 사야 됩니다. 알테오젠 사듯이 위통업체에서는 블루엠텍을 사는 게 더 낫. 물려도 블루엠텍 사는 게 낫지 네. 않을까. 어. 왜냐하면 위고비로 수혜를 받았던 여기 때문에 네.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세론으로 나온다면 이제 시색 차일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하고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 거면 차라리 대장주를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얘기했던 것처럼 60만 원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마진이 되게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엄청 들거든요. 의미 없을걸요? 가격이 싸면은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네. 큐가 더 늘어나는. 네. 삼성전자가 감산하면서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위고비도 그만큼 인기가 품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싸면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서 왜냐면은 사실 지금에서 80만 원, 100만 원 했을 때 사실 사는 자체가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예. 그 돈이면 차라리 운동하고 살을 덜 먹고 말지 이런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싸지면은 저 같아도 저희 지인들까지 선물해주면서 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뭐 블루엠텍의 마진율이 얼마가 될까 막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생각이 어떠신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세 종목 올렸더니 PD님이 싫어하셔서 두 종목만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종목 올리겠습니다. 저는 5종목만 아니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저는 올릭스는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고 뭐 8,000원, 만 원대 얘기 드렸고 지금은 이제 27,000원까지 왔는데 네.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올릭스를 지금 이렇게나 올랐는데 사실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올릭스가 여기가 탈모 치료도 있습니다. RNA 개발이고. 맞아요. 근데 이게 올릭스가 병용 투여가 가능해요. 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요요 현상이 심하게 나왔을 때 이거를 같이 맞았을 때 동물 실험에서 요요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기 전보다 더 낮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량을 늘리는 이제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 수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올라도 제가 보기엔 3만 원 가도 5천억대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2만 5천 원대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네. 3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이 올릭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래에셋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5%씩 들고 있습니다. 10% 들고 있고 근데 기관들이 더 사고 있다. 그래서 3만 원을 넘어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D&D 파마텍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슬기라는 분이 저는 여성분인지 알았더니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IR 뭐 석박사 하고 오신 분인데 이제 석사 하고 온 분인데 D&D 파마텍도 보시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한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 4만 5천 원 뚫었기 때문에 5만 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와 D&D 파마텍. 조기준 매니저는 항상 올릭스를 주목하고 있고 김우태 매니저는 항상 블루엠텍을 주목하고 있다. 정리하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볼까 말까 제가 했는데 25,000원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21,000원에서 정리한다고. 예, 그렇죠. 네. 그때 지금- 내기 했는데 치킨 내기 안 했나? 꼭 그런 거를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오늘 네. 방송 끝나고 지난주 방송 돌려보면서 치킨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채팅창에 그 올릭스와 관련해서 치킨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기점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세 번째 특기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기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조선에서 또 3,400억 원대 규모 수주 소식에 엄청난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HD 현대,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의 VLAC 두 척. 암모니아선입니다. 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400억 원 가량이 되는 규모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부양, 중국의 경기부양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신고가 랠리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조기준 매니저님 괜찮으시면은 제가 뭐 오늘 뭐 김웅태 매니저나 이가람 매니저에게 넘길까요, 마이크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이제 네. 그 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PPT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신고가, 중고조선가가 있는데 그쵸. 과거에 한때 2021년에 중고조선가가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배가 그만큼 없어서 그렇다는 측면에 보시면 있는데 최근에 2020년 신고가가 이렇게 신조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 호황에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고 중고조선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2018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2006년대 호황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10년 전에 호황, 15년 전에 호황을 다시 유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국의 후판, 내수 관련해서 철강,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조선 가격은 이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DI 운임지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BDI 운임지수도 이렇게 좋고 컨테이너 지수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렇게 이제 조정은 나왔는데 그만큼 조선 업황이 이제 초입 단계에 있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이제 2, 3년의 일감이 있는데 지금 수주권이 요즘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2, 3년 후에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가 대부분이 중국으로다가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들이 가고 있고 80%가 지금 중국에 가고 있고 15%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수주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가 수주는 중국으로 가고 이제 고가 수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수주권 살펴보시면서 조선주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조선주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비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또 이게 내년에 해가 또 바뀌고 나서 딱 까봤더니 실적이 또 타격이 생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뭐 피크아웃 이야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생각은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타임이 짧은 산업도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에 쌓아놓은 수주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서야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 기업한테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난센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선사들은 적어도 이제 담보되어져 있는 것, 보장이 되어져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웬만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악재가 나오더라도 빠지는 거는 제한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 다시 한번 매출과 영업이 있다니 예상보다 좋게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모든 증권사들의 전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 이번에도 한 번 더 틀린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 요 아래는 연기금인데 연기금 쪽은 다 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기관들은 아닙니다. 기관들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수익 나게 되면 팔기 바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사서 올리고 있냐면 제가 조선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만 아래에 있는 외국인들의 비중인데 외국인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조선업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웬만한 조선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똑같이 바스켓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도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결국은 한 번 또 터져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선 선사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핏대로 보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걸로 매매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작은 거 본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HD 현대 미포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엔진 사업부를 그쵸. 가장 좋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바스켓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볼 수 있는 거 하나 엔진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선사에 비해서 엔진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이 시세가 지금 잘 좋게 올라타주고 있다가 됩니다. 하나 엔진 뚫고 올라가니까 따라가려 하는 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예. 결국은 조선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다만 이제 엄청난 급등주로 막 올라간다거나 제약바이오처럼 하루에 막 상한가 나오고 이런 조선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성향상 나는 이런 거 그냥 차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짜리 보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제약바이오에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조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보자면 HD가 붙어 있는 조선 기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엔진도 기자재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을 판다면은 어디를 사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김용태 매니저님 요즘 보면은 이럴 때 기자재도 사실 잘 가야 되는데 요새 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주 자체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누가 기자재 사겠어?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은 지금 어디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조선주를 살 것 같으세요? 기자재를 살 것 같으세요? 둘 다요. 둘 다? 네. 그리고 기자재 잘 갑니다. 네, 확실히 조선이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조선이 가면은 뭐 기자재도 같이 당연히 갈 건데 조선주는 워낙에 또 무겁기 때문에 사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또 무거운 거지만 얼마 전에 또 이제 암모니아선에 대한 이제 수주도 계약도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이미 한번 지금 조선업황은 슈퍼사이클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고 무너지고 조정받고 하는 것 나오겠지만은 그거 그냥 싹 무시하시고 그냥 끌고 가도 어차피 슈퍼사이클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완전하게 무시한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신고가 영역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90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지난 2008년도에 191.3포인트인가요? 191.6포인트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지난 2008년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가지 않을까. 신조선 선가 지수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잘 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난번에 수주를 계약했을 때가 이번에 수주 총 3분기까지 합하면은 1.4조 원 규모인데 얘네들이 이 하나 엔진이 목표치를 이번 연도 목표치를 갖고 있는 게 1.2조였습니다. 근데 1.4조까지 지금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는 거는 이번 4분기까지에 대해서 기대치를 놓으면은 1.7조가 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리포트도 14,000원에서 목표가 2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2만 원이면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상장하고 나서부터 최고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보면 좋겠고 하나 엔진을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후발주로 본다면은 본행제 작업하고 있는 한국카본, 한국카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 그럼 딱 골라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엔진이요. 하나 엔진.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선택은 하나 엔진이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이요. 저는 이제 그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를 말씀드리는데 SK 오션 플랜트는 풍력 아니냐 그러는데 예. SK 오션 플랜트 절반이 특수 탱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출의 조선의 절반이 나주고 있는데 뭐 하부 구조물이 물론 이제 절반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풍력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가 조선주가 가면 과거에는 철강주가 올라갔거든요. 후판을 제공하는 그래서 동국제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광, SK 오션 플랜트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HD 현대 미포라는 종목이랑 HD 현대 마린 엔진 요 두 가지 종목을 실적 발표 때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붙은 현대 미포, 현대 마린 엔진까지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올릭스 관련해서 치킨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요거에 대한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세요 했는데 롱롱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다른 걸 보라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는 지금 봐도 된다, 지금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릭스가 급등 현상을 했고요. 치킨 이벤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는 안 했더라도 25,000 기쁘잖아요. 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정승은 김웅태 매니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동의하시나요?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킨은 이제 올릭스니까 올릭스 하면은 5, 숫자 5가 생각나잖아요. 치킨 5마리 준비를 해서 가는 건 어떨까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다. 치킨 5마리 보내주시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2마리는 제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5마리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정해주시죠. 제가 내일 모레도 치킨을 쏴야 되고요. 아, 맞죠. 아, 그쵸. 회식 때 또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쏠 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조기준 매니저를 통해서 치킨 이벤트가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자, 이 외에 이제 특이점 끝내보는데 특이점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10시 10분부터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경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금융주 KB금융 강조되었고 KB금융 급등 나왔고 DI 또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후속 종목들, 어느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거라서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에 대한 방법과 제가 또 최근에 하고 있는 트렌드 매매에 대한 방법론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10시 10분에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다음에 뭐 오늘 얘기 들었던 올릭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잡다하게 얘기 들을 테니까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릭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방송입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많았는데?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장중 오후 2시에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방송을 진행하니까 직장인분들도 심심하시면 그냥 이어폰만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내일 오늘 못했던 얘기들 내일 전부 다 장중에서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종가 베팅하는 종목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대해 주시고 내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활용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김웅태 매니저의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종가 베팅할 종목도 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